2021년 4월의 어느 새벽 서울 반포 한강공원. 달빛이 물 위에 길을 만들고 있었고 그 길 끝을 향해 두 남자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뒤 둘이던 장면은 하나로 줄었습니다. 휴대폰은 침묵했고 신발은 물가에 남았죠. 그날 새벽 강 위에서는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우리가 놓친 20분, 그 공백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24일 밤 11시 30분 의과대학 3학년 김현수와 동기 박재호가 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과 CCTV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두 사람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머물렀습니다. 주변 진술로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는 기류가 포착되지만 그 변화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40분경 강현수가 잠깐만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동선은 흐려집니다. 새벽 2시 20분 전후 박재호의 휴대폰 발신 기록이 남고 현수의 번호는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 당시 박재호는 피로로 잠깐 잠들었다고 진술합니다. 새벽 3시 37분경 다리 인근 CCTV에 두 사람이 다시 함께 걷는 모습이 잡힙니다.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고 얼굴 각도는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4시 이후 현수의 영상 기록은 끊깁니다. 마지막 프레임 이후로 그를 담은 카메라는 없습니다. 4월 25일 오전 9시 10분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현수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10시 이후로도 로그인 기록은 없습니다. 오후 들어 수색이 시작되지만 강은 조용했습니다. 잠수 인력이 교각 주변과 하류를 후었고 드론이 수면을 스캔했지만 첫날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저녁 뉴스부터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실종, 사라진 20분 같은 제목이 포털 상단을 오르내렸죠. 가족은 현수의 최근 상태를 떠올리며 혹시 모를 실수나 사고를 부정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약속도 남아있었고요. 그것은 믿음이자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4월 30일 7시 20분 한강 수면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식 결론은 익사 추정. 그러나 주변에서 사건의 결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고라면 왜 신발이 저쪽에서 나왔죠? 가족이 바라본 강 반대편 둔치에는 현수의 신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견 지점은 마지막 목격 장소와 물길 방향이 다릅니다. 유속화류 변수로 도달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질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키운 건 시간표의 모순이었습니다. 새벽 3시 37분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장면. 휴대폰 전원은 새벽 3시경 이미 꺼짐. 누군가의 설정 변경이 아니었다면 실종 당사자의 통신은 마지막 동행 장면보다 30분 먼저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3시 37분에 두 사람 중 휴대폰을 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은 꺼진 채로 함께 걸었을까요? 또 하나, 새벽 3시 37분 이후 약 20분간 두 사람의 위치 통신 기록이 동시에 비었습니다. 그 구간엔 기지국 접속 로그가 없었습니다. 둘이 물리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한 사람의 단말기가 분리되어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 20분은 설명을 기다리는 공백입니다. 수색 확대 과정에서 제시된 단서들도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현수의 지갑과 신분증은 가방 내 보관 상태로 발견. 자발적 이탈이라면 소지품 정리의 의도가 관찰될 수 있으나 이동 경로와 모순됩니다. 추가된 단서 신발 분리. 미끄러짐이나 구조 변화로 벗겨졌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반대편 발견 지점은 설명을 어렵게 만듭니다. 언론은 사라진 20분, 꺼진 휴대폰, 반대편 신발을 반복해 다뤘고 시민들은 포럼과 커뮤니티에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확대하며 무엇을 놓쳤는가를 토론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정했고 누군가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가족은 그 사이에서 하루를 견뎠습니다. 진실을 알아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죠. 그래도 왜였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데 사건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차갑습니다. 밤 11시 30분에 함께 나갔고 새벽 3시 37분에 다시 함께였고 4시 이후 기록은 끊겼습니다. 휴대폰은 새벽 3시에 꺼졌고 신발은 반대편에서 나왔습니다. 수사는 종결되었고 결론은 익사 추정입니다. 그러나 추정의 영역은 여전히 넓습니다. 새벽 3시 37분 이후 20분 동안 무엇이 있었는가? 누가, 왜, 어디서 전원을 내려놓았는가? 마지막 동행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사고라면 설명되지 않는 방향성, 범죄라면 없는 흔적. 이 사이의 틈이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하나의 이름을 오래도록 부르는 대신 이름이 사라진 시간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도심의 하천, 휴식의 공간, 새벽의 산책로. 익숙한 배경 속에서 위험은 예고 없이 형태를 바꿉니다. 진실을 향한 사회의 태도는 다음 사건의 확률을 낮춥니다. 한 사람을 애도하는 일은 다음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사건은 끝났다고 적혀 있지만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은 흘렀고 기록은 남았고 기억은 아직 젖어 있습니다. 언젠가 기계의 로그가 혹은 누군가의 작고 정확한 기억이 이 20분을 다시 꺼내줄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강 위를 건너간 건 발자국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지우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새벽 3시 37분, 3시 57분 사이에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곳은 폐쇄된 기록. 잊히지 말아야 할 질문들을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 비춥니다.